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 컴포넌트 내보내기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코어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코어 파트에 대해서, 자, 레이어를 열면 한 파트에 현재 여러 개, 상코어, 제품, 파팅 서피스, 다음에 하코어, 그다음 슬라이드 형상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피처들이 여러 개가 한 파트에 지금 담아져 있는데, 자, 다시 탑으로 와서 다른 컴포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로케이트링 컴포넌트에 대해서 개별 파트로 가서, 자, 드래프팅, 이 볼트는 잠깐 안 보이게끔 숨겨두고 드래프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한 파트, 로케이트링 그 파트 파일 안에 지금 도면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탑 상태로 와서 다른 도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쐐기 블럭 부품을 선택을 해서 개별 파트로 들어갔을 때 하나의 파트당, 볼트니까 무시를 해도 되겠죠? 하나의 파트당 하나의 이제 도면이 작업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코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파트 여러 개의 하코어, 상코어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이 한꺼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티몰드 표준 부품처럼 이제 재료 발주도 1품 1도, 그다음에 재료 발주를 이제 등록을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로 분리하기라는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작업은 일단 코어 파트 들어가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코어 파트로 들어가서 자, 하나의 파트 여러 개의 객체가 있을 때 하나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하나의 이 블럭에 대한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각의 자, 제품을 일단은 끄고 자, 상코어도 하나의 컴포넌트, 하코어도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제 내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 자, 각각의 레이어를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상측은 21번대, 하측은 61번대, 슬라이드는 101번, 변형 코어는 131번대로 각각 피처 레이어 관리를 해놨어요. 이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이제 1품 1도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재료 측정도 티몰드에서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레이어, 재료 사이즈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이어에 반드시 하나의 객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1품 1도 관리가 되겠죠. 자, 일단은 레이어 관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자, 여기 툴바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관리 쪽을 들어가 볼게요. 각각의 요 레이어에 대한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해주시면 그 이름으로 재료 발주 품명이 이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L 눌러서 상코어에 대한 이름을 적용을 하는데 이 개수가 어떤 쪽코어나 어떤 그 코어에 대한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자, AB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보시면 1품 1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21번엔 하나의 객체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전 주석 삭제, 규칙적인 주석 입력하기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올 레이어라는 거는 1번부터 256번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다음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만 보는 거, 현재 SEL이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레이어만 보는 거, 저는 객체만 보이게끔 해놓고 단품의 하나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부여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정을 해서 61번부터 67번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석 부여를 하고자 한다 할 경우에는 규칙적인 주석 입력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상측은 일단은 A01이라는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A라고 시작하는 호미 주석명 A01로 시작을 하는 그 레이어에 대한 이름을 부여를 하겠다. 자, 시작 레이어. 이러한 내용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지정을 하겠느냐. 21번부터 좀 넉넉하게. 나중에 수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코어 분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그 끈 레이어에 대해서 30번까지 해놓으시면은 22번 레이어에는 A0이라고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 어떤 작업이
그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없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그 주석이 달려 있겠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B01에 대해서 이름을 61번부터 끈 레이어 67번, 한 70번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K 눌러주시면은 한꺼번에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셨어요.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자, 지정을 해놓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61번의 내용을 OK 눌러서 이제 다시 적용을 했어요. 자, 컨트롤 L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네임을 보고자 합니다. 들어온 걸 확인을 하셨죠? 자,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는 이제 컴포넌트 분리하기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일단은 내용 정리한 그 객체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리스트에서 이제 내보낼 객체 하나에 이제 21번 객체를 컴포넌트로 분리시킬 거예요. 우리 어셈블리에 그 create new component 기능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내보낼 객체 상측 하측 슬라이드 변형과 따로따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 작업에 이제 부모 파트, 이 객체에 대한 부모 파트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파이 재료, 사각 재료 따로따로 해 주셔야 돼요. 자, 상코아에 대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기 종류는 이제 이 두 번째 창에서 어셈블리 트리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 객체는 솔리드 바디고요. 레이어 옵션은 이제 이 원본 파트에 있는 객체들이 복제가 돼서 컴포넌트 트리 밑으로 카피본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원본과 복사본에 대해서 레이어를 오리지널로 놓을 건지, 현재 얘가 21번 레이어로 들어가 있으면은 복제된 컴포넌트 객체 피처도 21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오리지널로 놓고, 그다음에 내보내기 종류, 원본과 복사본에 대해서 원본 파트의 형상을 바꾸면 카피본도 같이 바뀔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 그 다음에 연관성, 복사본은 만드는데 연관성을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원본 삭제를 하고 객체가 아예 이동을 하는 거죠. 저는 not associate로 원본은 그대로 이제 보관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안 보이게끔만 숨겨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내보내기 원점은 동일하게 현재 이 위치와 동일하게 내보내기, 아니면 특정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위치를 이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원점 사용자 지정. 자, 하측이고요. 아니, 상측이죠. 자, 상측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하이 파트로 내보내기, 요 옵션 부모 파트의 상측을 관리해주는 부모 파트가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재료 발주 도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이제 어떤 그 파트리스트 양식을 물고 들어서 어떤 이 재료 발주 양식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엑셀 파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BOM 정보를 입력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몇 번째 시트에다가 코어 시트에다가 재료 발주를 내겠다. 품번과 품번 자동 증가라는 거는 이제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5번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5번, 6번, 7번, 8번으로 품번이 나가는 거고, 품번 주석 일치로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주석이 그 주석에 대한 뭐 A01, A02 이러한 이름이 품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품번은 품명은 캐비티. 자, 규격 산도명은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높이 값을 앞에다 하시는 분 업체가 있고, 뒤에다 표기를 하시는 분 업체가 있어서, 자, 앞에서 할 건지 뒤에다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규격 측정은 이제 정밀 뭐 반올림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Z 올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각 재료일 때는 블럭, 파이 재료일 때는 실린더, 도면 자동 생성에 대해서 이제 도면도 만들어, 그러니까 지수 측정을 하면서 도면도 이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뷰 위치, 4개의 뷰가 이제 재료 측정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위치도 자동 세팅을 해주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작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내보낼 객체, 컴포넌트로 분리할 객체 선택하시고, 내보내기에 어셈블리 트리 구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재료 발주의 어떤 품번, 품명에 대한 내용 레이아웃을 정의를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일단 도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가로 세로 높이 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캔슬 누르시면은, 자, 일단 상측은 한 개밖에
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업이라는 부모 파트 밑에 A01이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측도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4개만 선택을 해서 2개만 선택을 해볼까요? 2개만, 메인 컴포넌트 2개만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솔리드 바디고요. 원본 삭제 not associate로, 다음에 하측이고요. 로우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컴포넌트 트리로 만들고, 이름은 코어가 되겠고, 코어 시트에 재료 발주를 내겠다. 그 다음에 높이 값은 뒤에다가 품번 주석 일치로 사각 재료고, 도면도 만들어주고 뷰 위치도 자동으로 세팅해 줘라.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연속적으로 더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캔슬,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캔슬. 자, 그러면은 자, 로우라는 컴포넌트, 하이 객체들을 관리해주는 로우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밑에 이제 개별 파트에 대한 어떤 그 카피본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코어 파트 다시 들어가서, 자, 현재 코어 파트 컨트롤 시프트 U를 했을 때 현재 이 내보낸 객체와 코어 파트에 있는 원본 총 이 블럭에 대해서는 2개씩 객체가 존재를 하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내보내진 카피본을 숨겼을 때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는 이 객체가 이제 코어 파트에 있는 원래 원본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품일도 작업, 도면 작업도 이제 도면 작업은 원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진 객체 갖고서 일품일도 어떤 도면 작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원본 파트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보관용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별 파트 하나의 컴포넌트당 하나의 모델링 재료 발주도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고, 이제 도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단계 올라가서, 자, 안 보이게끔 이 내보낸 것들에 대해서 원본 파트에 있는 거 안 보이게끔 이제 숨겨두시면 되겠죠. 자, 다시 탑 상태로 올라와서, 탑 상태로 올라와서 자, 재료 발주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진도 나간 거는 아니지만은, 자, UTL 쪽 보시면 이제 재료 발주 취합줄 파트리스트 양식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우리 세 번째 코어 시트로 내보냈었죠. 자, 이때 상측, 제가 한 개 내보낸 상측에 대해서 재료 발주가 자동으로 이제 T 값을 뒤로, 높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삽입이 되는 거. 하측도 마찬가지 2개의 내보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재료 발주가 이제 수량 1개씩 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재료 등록이 되고요. 그 작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딱 2가지, 일품일도 혹은 재료 발주 이 2가지를 반드시 그 인식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탑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코어 파트 들어가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코어 컴포넌트 분리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